한국외국어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 사회계열 문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기존의 파트 1에서 2개 문항 그리고 파트 2에서 2개 문항 그리고 파트 1과 파트 2는 그런 분리된 형식의 출제를 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개의 주제선상에서 3개의 문제를 출제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대의 출제 형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외대 기출을 연습하기보다도 바뀐 새로운 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을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시험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대는 전통적으로 키워드 논술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지녀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것만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의 키워드는 처벌과 보상이었고 이러한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확한 키워드를 외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존에 외대의 모든 기출 문제에서 출연했던 키워드를 한 번쯤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편과 특수 그리고 동어와 공존 이런 식의 명확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외대의 키워드는 정리하되 문제의 전개 양상은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고 특히 3개 문제가 모두 통합적으로 하나의 주제선상에서 이렇게 엮여 있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은 1번 쓰고 그리고 2번 쓰고 3번 쓰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개요를 통합적으로 작성한 뒤 이런 3개 문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고 이 맥락의 흐름이 3개의 개요를 보았을 때 크게 서로 어긋나지 않았다. 이러한 확신이 들었을 때 답안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2번을 쓰다가 1번의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시험 전체를 놓칠 수 있다. 이러한 당부 말씀 드리겠고 이번에 외대 측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출제한 처벌과 보상은 외대 2009학년도 모의에서도 처벌과 교화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한번 출제가 되었던 만큼 관심 있는 학생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는 처벌과 보상이라는 키워드, 즉 법적 그리고 경제적인 외적 동인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고 문제 1번에서는 분류 요약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작은 만큼 압축해서 답안 서술하시고 이 경우에는 2대3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독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비판하는 제시문 활용의 문제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영어 지문 혹은 도표 지문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영어 지문은 인문계열의 문제에서 그리고 도표는 사회계열의 문제에서 이렇게 따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에서는 영어 지문이 활용이 되지만 사회계열에서는 이제 영어 지문이 사라지고 도표가 출제된다 이런 정도의 대비를 하시면 될 것이고 혹시 모르는 만큼 인문계열에서도 도표가 영어 지문과 함께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지문이 출제되면 핵심적인 주제어를 반드시 앞부분에 정리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1과 5는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에 관한 글이다. 두 입장으로 분류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키워드에 따라서 각각의 제시문이 이렇게 분류된다. 이것을 서술해 주신 뒤 분류에 따라서 이 묶음과 그리고 다음 묶음을 배치하는 서술을 하시면 될 것이고 400자 분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개념화해서 서술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문제에서는 바로 처벌과 보상이라는 구체적인 이러한 키워드를 분명히 적시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긍정, 부정 혹은 소극, 적극 이런 식의 막연한 키워드가 아니라 처벌, 보상, 동화, 공존 이런 식의 분명한 개념어를 외대는 요구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험장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어를 찾아내시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5개의 제시문은 변화의 유도 방식에 관해서 외적 수단이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 2번의 내적 수단과 대비되는 그러한 특징인데, 이 때문에 1, 2, 3번의 키워드를 동시에 모두 이렇게 개요에서 작성을 한 뒤 써내려 가셔라 1, 2, 3번이 정합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쓰기를 하시지 1, 2, 3번을 제각각 작성하지 말라,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적용하시기 바라겠고, 먼저 제시문 1에서는 처벌이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인 만큼 애덤 스미스의 시장 원리에 따른 개인의 자율성,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모든 행동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제재가 그 주된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제시문 2에서는 보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유도의 방식인데 교화 및 감화 수단을 통해서 유인책을 제시한다. 역시 제시문 3번에서는 보상의 키워드를, 이것은 마트의 카트와 500원짜리 동전에서 쉽게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마트의 카트를 자유롭게 쓰게 되면 누구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지만 500원짜리 동전을 꽂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이것을 다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모습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4와 5는 4에서는 처벌을, 그리고 5에서는 보상을 말하고 있지만 각각의 제시문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하셔야지 역시 문제 2번을 이렇게 완결성 있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4에서는 처벌은 하지만 거기에는 상황과 여건을 무시한 법 적용의 측면이 담겨져 있고, 5에서는 윤리성이 상실된, 즉 경제적 가치로만 행동이 환산되는 이러한 보상의 한계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잡으셔서 2번에 적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 2번에서 제시문 6의 입장에서 두 입장이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입장은 처벌과 보상이란 측면에서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또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어낸다면 외적인 형태의 제재라는 그러한 외적 강압의 형태, 아니면 외적 유도의 형태라는 이런 공통점을 잡아내서 한계를 서술하고, 실제 학생들이 답안지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발 문제 꼼꼼히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4와 5를 활용해서 이러한 한계를 내포한 지문을 토대로 논하시라, 이렇게 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6의 입장, 그리고 공통적인 비판의 부분, 그리고 4를 활용, 5를 활용해서 한계를 서술하는 그러한 3단 구성이 되어야 문제 2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6에서는 쉽게 드러나듯이 내적 동기를 자극해서 윤리적 감성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유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볼 때 문제 1의 두 입장이 갖는 한계는 외적 강제 또는 외적 유인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위성의 기초에서 내면의 윤리성을 바꾸기보다는 강제적, 수동적 또는 이해타산적인 윤리적 행위가 됨으로써 상황이 변한다면 근본적인 행위의 도덕성이 변하지 않은 만큼 동일한 그러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윤리적 측면에서 교화의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이것이 지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의 활용을 토대로 볼 때 보다 분명하고 구체화될 수 있다. 처벌의 경우 상황과 여건을 무시한 기계적인 법 적용을 통해서 반발과 저항을 일으키지 그것이 근본적인 교화로 이어지긴 어렵다. 이러한 식의 부연서술을 사를 토대로 하라. 실제로 장발장은 감옥에서는 어떠한 교화도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훔친 촛불을 용서해준 성당에서 비로소 교화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답안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 제시문 5를 활용해서 서술하는 경우는 보상은 바로 윤리성의 상실로 직결된다. 경제적 가치로 도덕성의 가치가 환산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 이윤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 논리가 윤리적 가치를 지배, 야합 등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의 이기적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모 선수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식의 야합이 그런 돋보이는 지문이었었고,
이제 문제 3번에서는 인문 사회계열이 갈라지게 됩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영어 제시문을 그리고 사회계열에서는 도표를 주고 있고 이것을 제시문 1의 두 입장과 연관지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어 지문이 도표를 해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인문계열은 영어가 출제될 것이고 사회계열에서는 도표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감을 잡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9학년도 외대 문제에서는 인문계열의 영어 지문이 포함된다. 3개 문항이 출제될 것이고 3개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종합적인 관통의 문제 그리고 사회계열에서는 영어 지문이 사라지는 대신 역시 도표가 출제될 것이다. 그렇지만 3개 문항은 정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연습하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같은 유형의 문제로 충실하게 외대 문제를 연습한다고 본다면 기존의 외대 기출 문제보다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대학 문제로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문제 3번에서는 계열에 따라서 영어 지문과 도표가 출제되고 있는데 영어 지문은 먼저 간단하게 해석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표도 간략한 메시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해석 전문입니다. 인간은 손실을 싫어한다.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애착이 강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한다. 역설적으로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은 커진다.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결국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왜 손실을 두려워하는가? 손실 회피 성향은 감정의 반로이다. 회피성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근심,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실 회피는 공포심의 표현이다. 왜 우리가 긍정적 인센티브보다 부정적 인센티브에 더 영향을 받을까를 잘 설명한다. 다윈은 누구나 칭찬보다 비난에 예민하다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10달러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10달러를 분실하고 화를 낸다. 대략적으로 손실의 아픔은 획득의 행복보다 2배 정도 크다고 한다. 부부관계에서 한 번의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5번의 칭찬을 해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석 전문이고 두 번째로 도표입니다. 많이 보시던 그런 도표일 텐데 사람들은 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이러한 삶의 효용과 기쁨을 느낀다면 만원의 손실을 봤을 때 바로 그 2배에 해당하는 6의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낀다. 따라서 기울기가 2배 정도 가파라진다. 이러한 추론 가능하게 될 것이고 2만원일 때 4의 효용이라면 2만원의 손실일 때 역시 8의 그러한 상처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함수의 개형을 봤을 때 그것이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한계 효용을 즉 바로 가치와 효용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셔서 답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덕여고 3학년 여학생의 글을 학원 측에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한 그러한 답안 전개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제시문 1과 4에서는 법적 처벌과 같은 강제력이 동원된 직접적인 방식을 변화의 수단으로 논의한다. 이에 비해 2, 3호에서는 간접적인 유인책임 보상을 중심에 두고 있다. 제시문 1에서는 행위의 주체는 개인인 만큼 처벌과 제재를 통해 공정한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자고 제안한다. 4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엄격함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문명의 실체인 법은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 제시문 2에서 남북정책은 상호 대립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통한 유인책을 전제로 추진된다. 3에서는 영수증의 유용성 증대가 이익을 욕구하는 본성을 자극, 정책적 실효성으로 연결된다. 5에서도 손해를 배척하고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암묵적 보상 약속이 자연스럽게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각각의 경우 한 문장 정도 키워드만 실어서 제시문 요약해 주시고 1과 4를 이렇게 키워드에 따라서 분류를 해 주시는 답안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 6에서는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는 강제력보다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내적 동기의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적 감성의 자극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처벌과 보상이라는 외적 수단은
내면의 윤리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지닌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행위 당사자가 윤리적 판단에 앞서 처벌에 따른 불이익이나 보상의 대가를 먼저 주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과 여건이 변한다면 비윤리적 행위는 언제든 재현될 수밖에 없다. 우선 재심은 사회에서 장발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개인에게도 유효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이러한 처벌 중심의 법 집행은 범죄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적용되기 마련이다. 이와 함께 5에서 나타난 보상 중심의 유인책도 자칫 윤리성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도덕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며 개인의 행동은 이윤 동기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야합과 같은 이기적 행위가 합리화되는 것이다. 520자 분량입니다. 문제 3번에서 먼저 인문계열의 그러한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이고, 앞부분은 영어 지문인 만큼 핵심적인 주제를 간추려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어 지시문을 출제하는 이유는 이것을 학생이 잘 정리 요약하는가 이것을 보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을 하신 뒤 뒤에 답변을 하시라,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고, 문제 3의 지시문에서는 인간은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감이 심해진다면서 인간의 손실 회피 성향을 지적한다. 인간은 손실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고 나아가 공포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정적인 인센티브가 긍정적인 인센티브보다 인간의 행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인간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상보다는 처벌이 유효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보상의 효과도 나타나지만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처벌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정책 효과나 사회적 공공선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손실과 획득의 비용 개념을 적용하면 처벌을 통한 공공질서 유지가 보상에 비해 절반의 비용만으로 그 효과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처벌 수위가 장발장 사례처럼 당사자의 처지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결국 행위 정도와 여건에 따라 적절한 처벌의 강도를 정하는 것이 요체가 된다. 인문계열의 답안이고, 이제 사회계열의 답안입니다. 이것이 실제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이고, 인문계열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학원 측에서 제작성을 했습니다. 문제 3에서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가치함수에서 가치는 이익 및 손실이 10,000원 이내일 경우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가치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를 보인다. 또 이익보다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간이 동일한 액수라면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인간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상보다는 처벌이 유효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보상의 효과도 나타나지만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처벌을 통해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정책 효과나 사회적 공공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직접적인 제재 방식은 특정한 손실 지점을 과도하게 넘기는 경우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 부과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치 상실감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위 정도와 여건에 따라 적절한 처벌의 강도를 정하는 것이 이 경우에도 요체가 된다. 사회계열의 답안이고, 외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첫 번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러한 키워드를 도출해내거라, 두 번째 1, 2, 3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개요를 짜거라, 그리고 세 번째 도표와 영어 지문의 해석, 그리고 영어 지문이 출제될 경우 영어의 핵심 어휘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하거라, 이런 정도의 유의사항을 가지고 동일 유형의 문제를 거듭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